장맛비가 잠시 그쳤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고추가 갑자기 시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비 오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고추가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한 포기 두 포기씩 처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약도 쳤는데 왜 계속 시들지? 비도 그쳤는데 왜 더 심해지는 것 같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맛비가 끝난 뒤 고추가 시드는 이유는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이 너무 많아 뿌리가 숨을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지금부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장마가 끝난 뒤 고추가 시드는 진짜 이유와 왜 어떤 포기는 살아나고 어떤 포기는 결국 죽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까지 원리부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단순히 약을 치세요 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이해하면 앞으로 같은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농약사나 농가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장님, 왜 비가 그친 뒤 고추가 자꾸 시들어요? 분명 물은 충분한데 왜 시드는 걸까요? 정말 신기한 것은 비가 오는 동안보다 오히려 비가 그친 뒤에 시드는 포기가 더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비가 그쳤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마가 끝난 뒤부터가 더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 아닐까? 또 어떤 분들은 햇빛이 갑자기 강해서 그런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땅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물도 숨을 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식물은 광합성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낮에 햇빛을 받아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물도 사람처럼 14시간 쉬지 않고 호흡합니다. 다만 잎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쉬지 못합니다. 식물도 똑같습니다. 장맛비가 며칠 동안 계속 내리면 흙 속에 있던 공기층이 모두 물로 채워집니다. 원래 건강한 흙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공기 속 산소를 이용해 뿌리가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맛비가 계속되면 공기는 사라지고 물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뿌리는 점점 숨을 쉬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나 착각합니다. 물이 많은데 왜 시들지? 맞는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물이 많은 것과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 그 원리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추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합니다. 흡수한 물은 줄기를 따라 올라가 잎까지 전달됩니다. 그리고 잎에서는 광합성을 하고 증산작용을 하면서 계속 물을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뿌리가 물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잎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장맛비가 오래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토양 속 산소가 부족해지면 뿌리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식물도 사람처럼 호흡을 해야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에너지로 물을 흡수하고 양분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산소가 부족하면 이 모든 과정이 느려집니다. 결국 뿌리는 물이 바로 옆에 있어도 예전처럼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는 많이 왔는데 고추는 시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럼 왜 어떤 포기는 살고 어떤 포기는 죽을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얼마나 버텨주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곳은 토양 속 공기가 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뿌리가 다시 호흡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배수가 나쁜 곳은 산소 부족이 오래 계속됩니다. 잔뿌리가 하나 둘씩 죽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잔뿌리가 왜 중요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잔뿌리는 굵은 뿌리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물과 양분의 대부분은 잔뿌리에서 흡수됩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것도 바로 잔뿌리입니다. 잔뿌리가 죽으면 비료를 아무리 줘도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비료를 줬는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료가 문제가 아니라 흡수하는 뿌리가 먼저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마가 끝나면 갑자기 햇빛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잎에서는 증산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쉽게 말해 물을 훨씬 많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뿌리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공급은 줄었는데 사용은 늘었습니다. 결국 균형이 무너지면서 고추는 낮에 축 처지고 경우에는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약해진 고추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균입니다. 장마철은 역병을 비롯한 토양 병원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건강한 뿌리는 어느 정도 병원균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 부족으로 약해진 뿌리는
병원균이 훨씬 쉽게 침입합니다. 그래서 장마 뒤에는 역병, 탄저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농가에서는 비가 와서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 때문에 뿌리가 약해졌고 그 틈을 병원균이 공격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관리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시드는 포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줄기 밑동이 갈색으로 변했는지, 뿌리는 살아있는지, 역병 증상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같은 약만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은 물기를 정리해 토양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마 이후에는 병의 방제와 함께 뿌리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영양 균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뿌리가 살아야 물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하고 고추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맛비가 그친 뒤 고추가 시드는 이유는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뿌리가 숨을 쉬지 못했고 그 결과 물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장마 뒤에 고추가 시드는지, 왜 어떤 포기는 살아나고 어떤 포기는 죽는지, 그리고 왜 병까지 함께 발생하는지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농업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관리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지역과 현재 고추 상태를 남겨주시면 함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 뿌리 활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샘플 제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경험의 원리를 더하는 것이 답입니다.